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한조 교수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와인 아로마 키트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와인 오픈하는 방법, 그리고 각종 와인 글라스류들, 그리고 디캔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로마 키트는 와인의 향을 공부하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와인의 향을 맡는 것은 와인의 향에서 그 와인이 지니고 있는 풍부하고 미묘한 그리고 섬세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인의 품종, 또 와인의 생산 과정, 숙성, 심지어는 때로의 특징까지도 알 수 있는 게 이 와인의 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향을 공부하는 게 이 아로마 키트를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이 아로마 키트를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먹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향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4번까지 54가지의 향이 농축되어 있고, 책에서 여러 가지 향들에 대한 설명과 또 카드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1번부터 23번까지는 플루티향, 즉 과일에서 나타나는 향들을 느낄 수가 있고, 24번부터 29번은 플로럴, 30에서 44번은 베지터리언 스파이시, 45번에서 47번은 애니멀, 48번에서 54번까지는 로스티드, 즉 구운 향들, 고소한 향들, 이런 향들에서 느낄 수 있는 향들이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자, 향을 맡는 방법은, 자, 이렇게 보시면 번호가 1번, 그리고 뚜껑에도 1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흔들어 준 다음에 향을 이렇게 맡아보시고, 또는 흔든 다음에 뚜껑에 묻어난 향을 이렇게 맡아서 이 향에서 느껴지는 향들을 학습을 하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실 때 1번하고 뚜껑에 있는 번호하고 일치가 돼야지 이 향을 오랫동안 보관 보존을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뚜껑하고 여기 번호가 섞이게 되면 그 향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실습을 할 때 학생들이 많이 혼돈하는 향이 이 클로브 향, 정향이라고 하는 향인데요. 자, 여러분들 정향이 무슨 향일까요? 말로 그냥 정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향인데, 다른 사람들과 이 향은 클로브 향이다라고 공감하기 위해서 이런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클로브 향은 보면 까베네 소비뇽에서 느낄 수 있는 향이고, 또 오크 숙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클로브 향이 느낄 수 있는 향은 화이트 와인에서는 보르도, 그리고 알자스의 게브르티트라미노 품종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고, 또 레드 와인에서는 보르도, 버건디, 그리고 론벨리에서 나오는 와인에서 나타나는 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보면 이 클로브 향을 홍삼향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외국 사람들한테 홍삼향이라고 하면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들은 클로브 향이구나 라고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이런 학습을 통해서 와인의 향을 공부하기 위한 도구가 이 아로마 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와인 글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글라스가 레드 와인 글라스, 화이트 와인 글라스,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 글라스입니다. 크기가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게 생겼는데, 와인 글라스는 명칭이 다 있습니다. 여기 입이 닿는 부분을 립이라고 하고,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부분을 볼, 그리고 와인 글라스를 잡을 때 사용하는 이 부분을 스템이라고 하고, 이 바닥 부분을 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와인 글라스는 이 볼 부분이 립 부분보다 훨씬 더 이렇게 볼록한, 다시 말하면 립 부분이 좀 더 좁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와인의 향을 오랫동안 잔안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이 크고 입 주변이 좀 더 작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 레드 와인 글라스는 이렇게 큰, 그리고 화이트 와인 글라스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스파클링 와인 글라스는 이렇게 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와인을 서비스를 할 때에도 와인은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스파클링 와인 전부 다 온도가 다른 적정 온도에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잔에다가 서비스를 하고 글라스를 잡을 때는 이 스템 부분을 잡으면서 와인을 음미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화이트 와인 글라스는 그거보다 좀 더 작은데 이 화이트 와인 글라스는 아무래도 레드 와인보다는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서비스하고 또 낮은 온도의 와인을 즐기는 와인이기 때문에 이 볼 주변이나 립 주변이 레드 와인보다 작아서 닿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아무래도 온도가 더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작은 모양으로 인해서 온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그런 글라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 스파클링 와인 글라스는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스파클링 와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에 스파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클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좁은 잔에 따라서 스파클링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음미하기 위한 그런 잔이 이 스파클링 와인 잔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레드 와인 잔이나 화이트 와인처럼 이렇게 넓게 되면 온도도 금방 올라가게 되고 또 스파클링도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스파클링 와인을 즐기기 위한 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디켄터라고 하는 도구 있는데 이 디켄터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켄터를 하는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와인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침전물을 걸러주기 위해서 디켄팅을 하고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기술이 와인 만드는 기술이 발전되면서 와인을 걸러주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와인에 침전물이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발달이 덜했기 때문에 와인의 침전물을 걸러주기 위해서 이 디켄팅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침전물을 걸러주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와인이 이렇게 병 속에 꽉 막혀 있는데 이거를 오픈하고 나서 디켄터에 따라줌으로써 공기하고 접촉을 시켜서 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향들을 발산시키기 위한 또 다양한 맛들을 발산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가 이 디켄터라고 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와인 병을 어떻게 오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와인의 마개가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로 막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병 모양 또한 다양한 스타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는 이 스파클링 와인은 여기 병 목 부분이 철사로 이렇게 끊고 묶여져 있는데 그 이유는 스파클링 와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스파클링이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스파클링의 압력으로 인해서 병마개가 오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사로 꽁꽁 묶여져 있어서 육기압에 되는 그런 압력을 이겨낼 수 있게끔 철사로 묶여져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보시는 와인은 이렇게 스크류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코르코마개로 이렇게 막아져 있는데 이 스크류캡으로 막아져 있는 이유는 와인 같은 경우에는 코르코마개로 막아져 있다고 해서 아주 미세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병 내에서 숙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코르코마개로 마개를 막아야 되지만 이 스크류캡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스크류캡으로 꽉 막혀져 있기 때문에 병 숙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숙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와인들은 이렇게 스크류캡으로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병 모양이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는데 이렇게 병 모양이 다른 이유는 하나는 부르고뉴 스타일의 병 모양이라고 하고 하나는 물론 뭐 칠레 와인이긴 하지만 보르도 스타일의 병 모양이라고 합니다. 부르고뉴 스타일의 병 모양은 레드 와인은 부르고뉴에서는 피노누아라고 하는 단일 품종으로 만들기 때문에 병 모양만 봐도 저 와인의 품종은 어떤 품종이고 어디에서 나오는 와인이니까 그래서 저 와인의 스타일은 어떻구나라는 것을 진작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병 모양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와인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호일 커터로 나이프 부분으로 자, 와인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을 오픈하는 도구는 자, 이렇게 생긴 코르크 스크류 또는 웨이터스 나이프라고 칭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와인을 오픈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부분을 스크류 또 이 부분은 와인병을 오픈할 때 지렛대 원리를 이용을 해서 오픈하기 때문에 레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톱니가 있는 부분을 나이프라고 칭합니다.
자, 와인병은 자, 이렇게 열면 이 호일로 코르코마개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일을 이렇게 벗겨내게 되면 와인병은 이렇게 1단, 2단의 병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인을 오픈하는 방법은 이 나이프를 이용해서 두 번째 있는 병목을 칼을 이용해서 병목을 제거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이 스크류를 정 가운데에 스크류를 꽂아서 돌려주게 됩니다. 돌려주게 되면 자, 10시 20분 방향에 이 스크류 핸들을 20분 방향, 레버 부분을 10시 방향에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스크류가 보면 1단, 2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1단에 있는 1단에서 한 번 이렇게 열어주고 2단에 걸쳐서 이렇게 올려주게 되고, 또 갑작스럽게 뽑아내게 되면은 와인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면 살며시 열어서 열어주게 되고, 코르코마개에 향을 맡으면 이 와인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 상태가 양호하면 고객에게 코르코 스크류를 확인을 시켜서 와인이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자, 아까 설명해드린 디캔터를 이용해서 디캔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병목은 고객이 잘 볼 수 있게끔 위치시켜주고, 디캔터를 들어서 와인 병에 있는 와인을 디캔터로 옮겨주게 됩니다. 공기하고 잘 접촉될 수 있게끔 약간 스월링을 시켜주고, 와인 글라스에 일단 따라주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고객 입장에서 와인 글라스를 받을 때, 우리나라는 어른들에게 잔을 받거나 상대방에게 술 잔을 받을 때 이렇게 잔을 들어가지고 받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와인 에티켓은 와인 잔을 받을 때는 바닥에다가 살며시 이렇게 손을 대주는 게 와인 에티켓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실습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